일본에서는 이런 창고 산업이 또 하나의 아예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이 시장이 혹시 변할지. 일단은 지금 국내 셀프 스토리 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금 주거비가 폭등하니까 이런 분들이 짐을 맡기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한 번 이용하면 거의 연 단위로 이용하니까 기존 고객은 계속 맡기고 있고 신규 고객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주거 문제는 지금 이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지금 공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공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실을 활용해서 셀프 스토리 하려고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금 이 셀프 스토리 산업을 분석한 이후로 16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거의 매년 7%, 6%, 7% 가깝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편의점이라든가 뭐 주유소라든가 다른 업은 약간 그 지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점수가 좀 줄고 있는데, 이 셀프 스토리지는 거의 모든 산업 중에서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근데 국내도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보통 이런 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전체 가구 수의 몇 프로가 사용하냐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대략 10%에 가까운 가구 수가 지금 셀프 스토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가구 수가 10%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1%가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는 저희가 예측하기로 전체 가구 수의 0.3%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 같이 대략 9% 정도에서 10% 정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보관 서비스 매출만 해도 1년에 한 2.5조 정도 매출이 날 거라 보고 있고, 이 자산과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맞물린다고 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수십조의 시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 몰라서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이용하면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차 트렁크에 막 지금 엄청 많이 넣어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거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집에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 보관하기도 애매하니까 이제 창고를 한번 이용하다 보면 결국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면 계속 거기 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이게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 네. 이게 엄청나게 산업이 빨리 성장할 것 같아요. 조은지의 큐? 혹시 또 이게 대표님 회사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국내 셀프 스토리 업체 중에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성장률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철저하게 수익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높은 영업이익률,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AI라든가 IoT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가 지금 고객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까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배송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 짐 운반이 힘들 경우에 저희가 방문해서 픽업해서 창고에 넣어드리는 그런 도어투도어 서비스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모든 임대인 분들께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올해 말이 되면 압도적인 시장 1위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또 강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빠이야.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깨알자랑 잘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네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의 비전이 뭐냐면, 지금 사실 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금도 1인 가구긴 하지만, 네.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플 때 정말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렴한 요금제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실제로 저는 많이 느끼니까, 또 연락도 많이 오니까.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네. 회사를 퇴직하거나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그냥 큰 욕심 없이 한 달에 뭐 200~300만 원 조그만 월세 받으려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네. 계속 이자만 나오고 그 관리도 안 되고 해결할 방안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거의 가정 파탄에 이르는데도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공실 문제도 해결하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기여는 조금이나마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특히 또 그 자체 배송이나 짐 이동 서비스를 예. 업계 뭐 최초로 도입을 예.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외주가 아니라 자체 운영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네. 그 배송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송. 예, 1인 가구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차도 없고 운반도 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이걸 좀 편리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배송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체 배송 운반을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관리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런 배송 서비스 때문에 어떤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짐을 맡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배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점을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네네. 지점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이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측면에서 더 쾌적하게 짐을 맡길 수 있고 더 관리도 용이한 그렇게 해서 지금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여기 어떤 아이엠박스만의 어떤 네. 뭐 창업 비용이나 네. 뭐 가성비 측면이나 네. 네, 거기 어떤 차별점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 구조는 쉽게 네. 얘기하면 그 스타벅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이제 건물주 분들이 스타벅스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처음 초기 시설비라든가 초기 비용은 이제 임대인이 많이 지불하시고 이제 스타벅스가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분을 임대인 드리는 형태로 임대를 드리는데 저희도 아예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임대인 분들에서 연락이 주시면 임대인 시설비 지불하시는데 이게 전용 평당 대략 15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50평이라고 하면 한 7,5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생하는 매출의 대략 80%를 임대인한테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 쉐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인께서도 만약에 공실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셀프 스토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평균적인 어떤 투자 횟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 아이엠박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윈윈하고 상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용 평당 150만 원의 시설비는 사실 다른 어떤 업을 해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비싼 것 같지 않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수익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현재로 빠른 지점 시설비 회수하는 데 거의 1년 안에 회수하는 데도 정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오래 걸리면 뭐 2, 3년도 걸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그 해당 자산이 공실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회수하는 기간도 거의 짧으면 1년, 길게는 한 2, 3년 안에는 거의 다 회수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렇게 시설비를 회수하기도 전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점을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랜 기간 동안 공실을 비해 있었는데 네. 저희 아이엠박스가 들어가 수익을 내 가지고 실제로 이 건물주가 이 자산을 매입을 하는 아주 좋은 사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점을 지금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운영 중인 그 지점의 어떤 그 유지율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략 한 200개 정도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지점의 대부분이 거의 한 80% 이상 엄청 높은 점유율을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보면 이렇게 짐을 맡기는 사람이 많아 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 셀프 스토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점유율이 올라가면 점유율이 그렇게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객 1인당 거의 1년 이상 짐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점유율을 높이는 걸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초반 점유율을 높이면 그게 이제 꾸준히 안정적으로 엄청 오랜 기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얼마만큼 점유율을 올리냐가 좀 중요한 거고 그 점유율이 70%, 80%까지 올라가면 계속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지점의 거의 대부분이 네. 뭐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어떤 평수를 떠나서 거의 3개월, 6개월 안에 거의 점유율 거의 70, 80%까지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이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거의 폐업률이 거의 0입니다. 아, 폐업률이었네요. 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데는 임대료가 엄청 비싼 데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초반부터. 또 하나는 이게 인건비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기존의 임대료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은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인 거고 네. 지금 만약 임대인이라든가 건물주께서 뭔가 창업을 하시거나 할 때 좀 스터디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률이 있는지 뭐 인건비 발생이 있는지 등등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이 셀프 스토리지는 폐업률이 거의 0이고 네. 인건비도 없고 공실이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 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점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뒤에 이 셀프 스토리 시장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셀프 스토리지가 하나 이제 보관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뭐 저희도 지점을 거의 한 달에 한 10개 이상씩 오픈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29년까지 1000개 지점을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 보관 서비스 매출만으로 이 셀프 스토리지를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어떤 산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통건물 단위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도심이라든가 도심권에 이 셀프 스토리 건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 이 셀프 스토리가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나라는 무인 드론 배송도 하고 자율 배송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셀프 스토리지가 무인 배송의 거점이 되고 그러니까 자율 배송의 거점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의 거점이 되고 그다음 자율주행 충전하는 거점이 되고 하는 등등 해가지고 이 셀프 스토리가 단순 보관을 넘어가지고 이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 규모는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정말. 예.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같이 저희가 이제 그 드론 배송 업체들이랑도 컨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 업체랑도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드론 배송 업체들이 이렇게 어떤 거점을 직접 운영한다는 건 사실 거의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박스 보관소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고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드론이 와서 픽업을 해서 가는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예. 와, 그럼 엄청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엄청나게 빠르게 네. 배송이 가능하고 이 셀프 스토리지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님 나서서 예. 이 산업의 어떤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니까 뭐 다양한 또 이렇게 매체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네. 굉장히 좀 그 인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혹시 대표님만의 어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그 사업 철학이나 예. 원칙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의 가장 큰 모토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된다고 하면 많이 비웃더라고요. 너나 잘해,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업은 결국 사람들의 어떤 뭐 니즈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게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셀프 스토리지가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셀프 스토리지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심 공실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도심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게 셀프 스토리지인 거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도심에 어떤 노후화된 건물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이 도심의 노후화된 건물을 어떤 복합 개발을 통해서 도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대안이 지금 셀프 스토리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에 노후화된 방치된 건물을 기술력이 접목된 셀프 스토리를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한편으로는 도심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론 돈을 잘 벌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돈을 엄청나게 크게 벌 것 같고 사업도 크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뭔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둘러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쇼츠 많이 만들어주세요.